네, 안녕하십니까. BBS 불기방송 시절 인연의 정영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오승진입니다. 네, 얼마 전 우리 시절 인연 앞으로 한 통의 손편지가 도착을 했는데요. 네, 바로 송요찬님께서 정성스럽게 써주신 편지였습니다. 우리 오승진 아나운서가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4월 7일부터 매주 화요일 밤 9시와 재방송으로 만나는 BBS TV 시절 인연을 잘 보고 있다고 저와 정영석 기자님의 영원한 팬이라면서 다정한 안부를 물어주셨어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라디오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청취자분들과 소통할 일이 많은데 정영석 기자께는 좀 낯선 일이었을까요? 네, 어떠세요? 손편지를 받아본 게 이제 처음이었는데 기자 활동을 했을 때는 인터넷 기사를 통해서 댓글로 여러분들과 만났었는데 이렇게 정성스럽게 써주신 손편지는 처음 받아봤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보여드리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정말 저희가 더 노력해야겠습니다. 저희가 행하는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시청자 여러분께 이렇게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태도를 가다듬게 됩니다. 오늘 모실 분도 수많은 인연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계신 분입니다. 제7대 군종특별교구 교구장이자 성남 정토사 주지 정호 법원 스님과 함께합니다. 네, 스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시절 인연으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BBS 불기방송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군종 교구장 소임을 보고 있는 정호 법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스님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앞서서 정호 법원 스님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정호가 스님의 호인가요? 네, 어떤 그렇습니다. 의미인가요? 네. 저희 은사 스님께서 지어주셨는데요. 아마 그 정자가 저희 성남 정토사의 정자를 따신 것 같고요. 네. 또 오자는 이제 깨달을 오자를 쓰셔서 정오라고 지어주신 것 같은데 아마 당신이 쓰시려다가 안 네. 쓰시고 저한테 이렇게 물려주신 거 아닌가. 저는 굉장히 귀한 호라고 생각하고 쓰고 있습니다. 은사 스님께서는 보자 광자 네, 그렇습니다. 스님이시죠. 보광 스님이시고 스님께서는 제가 예전에 충무원 때 호법부 계셨을 때 네. 뵀었거든요. 네, 근데 네. 지금 현재는 정토사 주지이시고 제7대 군종특별교구장이신데 조계종 군종특별교구 어떤 곳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스님. 저희 군종 교구는 이제 국방부의 요청에 의해서 스님들을 군에 파견하고 또 그 파견된 스님들을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 곳입니다. 중요한 곳이네요. 네. 스님 제가 군필자는 아니지만요. BBS 라디오 장병의 시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군법사 스님들께서 이 장병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군포교를 위해서 애쓰고 계시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사하죠. 네. 정영석 기자께서도 혹시 군종과 특별한 인연이 있으신가요? 저는 아주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제가 네. 국방부를 출입을 한 적이 있었는데 군종특별교구가 국방부 원강사 네. 법당에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 국방부를 처음 출입할 때 점심시간에 이 사귀는 단계였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점심 밥을 먹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원강사 쪽으로 갔는데 그때 3대 그 정우스님 계셨어요. 그래서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 와서 점심을 먹어라 해가지고 제가 매일 그런 원강사 절밥을 먹었던 그 오, 특별한 정말요? 인연이 있습니다. 예. 너무 감사하네요. 그 이후로도 계속 절밥은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다른 분들한테도. 예. 뭔가 군종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많은 법사 스님들을 인터뷰하면서 뭔가 하루를 48시간처럼 쪼개서 생활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던데요. 군대에도 스님이 있어? 하고 좀 놀란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군승법사 제도에 대해서도 스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군에도 종교 활동은 해야 되고 헌법에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성직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불교, 기독교, 천주교, 뭐 최근에 원불교까지 그렇게 지금
성직자들이 군에 군중 장교라는 이름으로 임관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우리 불교도 지금 육해 공군 또 해병대까지 한 130여 명의 우리 군승들이 지금 임관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법당도 한 350여 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군승 제도를 좀 많이 활용하셔서 네. 예, 그 좋은 자원들이 이 군을 위해서 많이 활동을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특히나 스님께서도 1998년부터 2004년까지 해군 군승법사 서임을 보셨어요. 그 처음에 어떠한 원을 세우고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됐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스님. 그때는 젊을 때라서 뭐 대단한 원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일단 이제 뭐 사실 군 문제를 해결해야 됐고, 그 다음에 또 이왕에 군에 가는데 출가를 해서 스님으로 군에 가서 장병들에게 좋은 그 인연을 맺어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학교를 다니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후보생으로 시험을 봐서 당당히 합격을 하고 그리고 군승으로 입대를 했습니다. 네, 장병들을 위한 그런 원력이 지금의 또 군포교의 인연으로 이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요즘 군승법사 스님들은 발령 전에 교육을 받으면서 육군, 해군, 공군 중에서 어디를 갈지 상의해서 결정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스님께서 군승법사에 지원하셨을 때도 비슷했나요? 저 때 13명이 임관을 했는데 네. 그중에 이제 3명이 공군을 가고 1명만 해군을 가게 됐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육군을 가게 됐고, 근데 공군을 지원한 사람이 그때도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아마 이제 공군 부대가 좀 도시에 이렇게 아마 있다 보니까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저는 이제 그때 1명밖에 없었습니다. 해군 갈 수 있는 사람이. 그런데 정보에 의하면은 해군을 가면 무조건 백령도를 간다. 그런 이제 최고 교고지거든요. 네. 그런 정보를 이제 득하고 이왕 그 군 생활을 또 이렇게 시작을 하고 그런데 좀 그런 교고지에 가서 장병들하고 함께 해보면 굉장히 보람 있고 의미가 있겠다 그런 생각에 제가 이제 자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기들 다 좋은데 가라. 내가 교고지로 가겠다. 그래서 제가 백령도로 그렇게 자원을 해서 해군으로 가게 됐습니다. 백령도 하면은 그 서해 최북단인데 그 당시에는 교회가 한 24곳 정도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불교 법당은 단 한 곳에 불과하다고 들었는데 어떠셨나요, 스님 그때 느끼셨을 때? 뭐 그런 정보가 없이 이제 들어갔는데 가서 보니까 100년이 넘은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아마 서해 쪽으로 해서 이 기독교가 아마 많이 유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백령도에도 100년이 넘은 교회부터 시작해서 정말 24군데 그렇게 교회가 있고 목사님들이 또 다 지역의 유지로 그렇게 이제 활동을 하고 계셨고 저는 이제 군법당 하나밖에 없었죠. 네. 그래서 제가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그렇게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오히려 그런 여건이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거기서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불교의 뭐 대표 이미지고 또 제가 뭐 하는 말이 불교의 대표 말이 언행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책임감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와, 백령도 정말 멀고 가기 쉽지 않은 곳인데 당시에는 군포교 환경이 더 열악했을 텐데 스님께서 책임감으로 이끌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 백령도 군법당 이름이 흑룡사더라고요. 지난 2016년에 신축 법당을 낙성해서 이 쾌적한 환경을 자랑하는데 이렇게 되기까지 전임 법사 스님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을 것 같고요. 또 스님께서는 계란빵을 굽고 서당을 열기도 하셨다고요? 그때는 이제 뭐 많이 모든 것이 열악할 때였고 또 이제 부대 이름이 흑룡 부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절도 이제 이름도 흑룡사고 네. 그랬는데 뭐 제가 가서 뭐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뭐 근처에 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육지는 너무 멀고 네. 그래서
목사님들의 물량 공세를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꾀를 낸 게 계란빵 기계를 하나 사갖고 와야 되겠다. 네. 그러면 또 마침 이제 거기 불자 중에 슈퍼마켓을 하는 불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불자가 밀가루하고 계란은 대주겠다고 약속을 해서 네. 그래서 이제 그 계란빵 중고 계란빵 기계를 장안평 시장에 가서 하나 사갖고 와갖고 계란빵을 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낮에 하면은 이제 목사님들의 그 물량 공세를 이겨낼 수가 없으니까 네. 목사님들이 가장 한가한 시간이 언젠가 생각을 해봤더니 언젠가요? 예, 새벽 2시부터 4시 그 시간에 이제 주무셔야 되니까 제가 이제 그 시간에 활동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란빵을 구워서 2시부터 4시 사이에 이제 섬 위문을 다녔었습니다. 와, 네. 밤 시간을 공략하셨네요. 그때 이제 보초 이제 거기는 해안 경계를 많이 쓰니까 보초를 쓰는 친구들을 이렇게 파악을 해보니까 제일 쫄병들이 네. 이제 2시부터 4시에 보초를 씁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다가 중간에 깨서 근무를 쓰고 다시 자야 되니까 그래서 가장 힘든 시간에 그렇게 위문을 하면은 효과가 있겠다. 네. 그리고 물량 공세도 좀 제가 피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을 선택해서 위문을 했더니 효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때 그러면은 초코파이하고 계란빵은 어떤 게 더 인기가 많아요? 당연히 계란빵 인기가 계란빵. 많았죠. 네. 왜냐하면 계란빵은 따뜻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거를 제가 이제 새벽에 군중병하고 구워가지고 이제 보온 그 되는 데다 이렇게 담아가지고 가서 병사들 주기도 하고 아예 나중엔 차에다가 그 계란빵 기계를 싣고 다니면서 가스통하고 싣고 다니면서 구웠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인기가 요새 말로 대박이 났던 그런 네. 기억이 있습니다. 스님 덕분에 정말 백령도 흑령부대가 정말 활기가 돌았을 것 같은데 네. 그때 군장병 군인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느낀 어떤 군포교의 가치라고 할까요? 중요성이라고 할까요? 어떤 걸 또 느끼셨나요? 예, 그 이제 아까 이제 흑룡 서당 얘기도 잠깐 있었는데 가서 보니까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꼬맹이들이. 지금은 이제 그 워낙에 멀리 떨어진 섬이라 아이들을 많이 데리고 가지 않았는데 그때 이제 90년대 이제 중후반이니까 그때만 해도 군인들이 이제 가족들하고 떨어지지 않고 아이들을 다 데리고 그 섬에까지 이렇게 많이 왔었어요. 근데 섬이다 보니까 뭐 어떤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그런 뭐 학원이나 뭐 이런 시설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맨날 놀 데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래도 뭐 한문을 조금 아니까 흑룡 서당을 열어가지고 천자문을 아이들하고 이렇게 공부하고 뭐 릴레이 게임도 하고 뭐 이런 걸 이제 했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 동네 아이들이 백령도에 있는 아이들이 전부 절에 와서 한 40명 정도 그렇게 서당 학동들을 데리고 그렇게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느꼈던 것은 이 군인들이 굉장히 어려운 위험한 일을 하고 또 어려운 곳에서 가장 힘든 곳에서 근무를 하고 또 가장 어려운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한테 그 뭐 특별한 뭐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서로 이제 이해해주고 또 작은 거지만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것들을 해주는 게 이게 정말 그 군 포교에 가장 효과적이고 또 군인들에게 필요한 일이 아닌가 또 군인 가족들에게 필요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네. 정말 저 옆에서 듣는 것만으로도 군인들의 많은 의지처가 됐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군포교라는 게 단순히 군불자 수를 늘려야지 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스님께서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필요한 게 뭘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애쓰셨다는 것. 네. 정말 크게 울림이 느껴졌습니다. 네. 이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부처님은 자비의 가르침을 전한 분인데 이 군대를 독려하는 스님이 계시다니 네. 군승법사의 역할을 스님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건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군인들도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종교 활동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게 제 가장 주된 역할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험한 일을 하고 있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생활을 하고 있고 또 공포와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이제 군에서는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런 스트레스라든지 공포 또 어려움, 역경 이런 것들을 이제 빨리 털어내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교육이나 역할 이런 것들도 지금 수행하고 있고 또 이제 종교뿐이 아니고 인격적인 부분들, 네. 인성 지도 교육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군인들이 바른 어떤 인생관과 또 인격을 가질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들을 지금 이제 군종에서 맡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평시에는 이제 군 장병들의 어떤 정신 함양을 키워주는 곳이고 전시 때는 이제 군 전투력 향상을 위해서 네. 많은 활동을 하시는 게 그렇습니다. 군종, 장교, 군승법사라고 네,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네. 전시가 되거나 그 어떤 작전을 수행할 때가 되면 종교 활동 참여자가 거의 100% 네. 전원 늘어나게 됩니다. 그쵸. 그만큼 중요한 병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중요한 시기가 됐을 때 전투력뿐만 아니라 정신력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네. 그 부분을 좀 어루만져 주시는 역할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이 군승 법사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스님. 네.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을 키워주는 것, 우리 군승 법사님들께서 노력하고 계신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 작년은 군종특별교구 출범 2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근데 스님께서도 98년부터 2004년까지 군승법사로 활동을 하셨고요. 최초의 군승법사가 파견된 건 1968년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이 군종특별교구 출범 전에는 군포교가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사실 이제 저는 군종 교구 전의 세대로 군 이제 생활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군숭단이라 그래서 사실 저희가 포교원 산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포교사단 네네네. 같이 네. 군숭단 그래서 네. 포교원 산하에서 이렇게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좀 자율적인 그런 활동들이 굉장히 좀 많았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군종 교구가 출범한 이후로는 이제 포교원 산하가 아니고 총무원의 총무부의 산하가 돼요. 그러니까 저희들의 어떤 종단 안에서의 격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올라갔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25개 교구 본사와 똑같이 총무부의 총무원에 소속이 되어서 네. 총무부 관할을 받으면서 모든 행정과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상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네. 네. 군종 특별교구가 출범하면서 군포교에 달라진 점, 어떤 점이 좀 달라졌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전에는 좀 자율적인 그런 어떤 그 군 포교였다면은 이제 교구가 설립이 되고 네. 종단의 행정 시스템이 작동을 하고 또 행정 지원이 작동을 하면서 좀 더 체계적인 그런 그 군승 활동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군승의 신분이 많이 이제 포교사 정도의 신분에서 지금 이제 조계종 스님의 신분으로 격이 바뀌었다. 네네. 그리고 거기에 맞는 그런 또 지원과 또 그 책임감 또한 굉장히 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제도가 정비가 되어서 좀 더 효율적인 그런 군 포교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군종특별교구가 출범하면서 군승 제도라든지 군포교가 훨씬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스님께서 2023년에 제7대 군종특별교구장으로 취임하신 뒤에도 여러 기분 좋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2024년부터는 군종교구가 처음으로 연등회 행렬에 참여하기도 했었죠. 네. 제가 보니까 그 최고의 축제고 행사인데 그렇죠. 저희 장병들한테 이 축제와 행사를 좀 보여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전에도 당연히 했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도가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첫 해는 군종병들을 다 소집을 해서 네. 그 군종병으로서 그런 큰 행사를 보고 나면 굉장히 추억도 되고
또 어떤 소감도 많이 생길 것 같아서 이제 군종병들을 모아서 한번 행사를 했고 또 작년에는 이제 수도권에 있는 우리 병사들 일반 네. 불자 장병들을 이제 모아서 작년에 행사를 했었습니다. 와. 스님께서 이렇게 가시는 곳, 보시는 소인마다 다양한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그 서울국제불교박람회 네. 거기서도 그 부스를 운영했는데 거기서도 큰 인기를 끌었다고 들었어요, 스님. 네. 거기도 사실 이제 뭐 제가 처음이라기보다는 그 전에 자발적으로 그 스밀스밀 네, 스님의 네. 밀크티, 밀크티. 예, 그 공군 법사님들이 자발적으로 그걸 운영을 했었는데 굉장히 좋은 아이템인데 너무 그냥 초라하게 부스 하나 해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판을 깔아줄 테니까 한번 잘 해보자. 그래서 부스를 한 3개 빌려가지고 좀 뭐 인기가 많아가지고 네. 만들어진 물량이 다 재고가 소진되고 없어져가지고 뭐 어려움도 있고 그랬습니다. 네. 또 커몽. 예, 네. 예, 예. 커피 만드는 몽크 그래가지고 네. 이제 커몽도 올해 좀 많이 이렇게 호응이 좋았다고 네. 얘기 들었습니다. 이름이 너무 귀엽습니다. 네. 이 박람회 찾은 많은 분들께서 어찌 보면 군종특별교구 또 이렇게 군승 법사님들과 더 친숙해지는 그런 계기가 됐을 것 같습니다. 그 젊은 법사님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네. 예, 아주 아이디어들이 아주 좋습니다. 인기가 좋았겠습니다. 네. 작년에 군종특별교구 홍보국도 신설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연등 행렬부터 서울국제불교 박람회 참가 또 SNS 운영까지 이 청년 불자들과 소통하기 위한 방편이겠죠? 네, 뭐 제 세대 때는 뭐 휴대폰도 사용할 수가 없었고 네. 뭐 군에 오면은 모든 게 다 차단되던 시절이었지만 교구장으로 다시 와서 보니까 지금은 병사들이 전부 휴대폰도 사용하고 있고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고 그렇기 때문에 홍보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도 홍보국에서 그런 앱 개발이라든지 또 SNS를 통해서 장병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시도를 하라고 네. 그렇게 해서 홍보국을 신설했습니다.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조국을 위해서 생명을 다한 순국선열과 장병, 이 참전용사들의 넋을 기리는 것도 군종특별교구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일 텐데요. 오는 6월 20일 제26대 호국영령 위령대제가 이 군종특별교구와 저희 BBS 불교방송 진행으로 엄수됩니다. 그 이야기 계속해서 나눠보겠습니다. 네, 우리 군종특별교구장 법원 스님께서 중요한 말씀, 값진 말씀을 계속 해주고 계신데 지금 이 내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년 조계종과 군종특별교구는 호국영령 위령대제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스님. 올해도 6월 20일 국립현충원에서 진행이 된다고요, 스님? 네, 그렇습니다. 예, 처음인가요, 국립현충원? 네, 국립현충원에서는 처음이고요. 이제 작년에도 우리 불교방송에서 주간 방송이 되어서 네. 우리 호국영령 위령대제를 잘 봉행을 했는데 올해는 제가 이제 그 행사를 쭉 진행하다 보니까 네. 돌아가신 순직한 호국영령들이 물론 가장 중심이겠지만 그 유가족들 순직 장병들의 유가족들에 대한 위로도 좀 저희가 빼놓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유가족들을 좀 초청을 해서 네. 국립현충원에서 그렇게 좀 행사를 봉행하고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유가족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까지 더해 주셨는데요. 네, 네. 지금 저도 작년에 이제 사회자로 네, 현장에서 네, 함께 네, 했었는데요. 네, 네. 참 나라를 위해 희생되신 분들을 기억하고 또 추모하는 것 정말 뜻깊은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매년 위령대제를 어떤 마음으로 봉행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연히 그 호국 영령들에 대한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자. 또 그분들의 어떤 죽음을 존엄하게 그렇게 해주자. 이게 이제 중심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매년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이제 제가 그 헬기 조종사들 2분이 그 네네네. 순직한 그 연결식장을 한번 갔다 왔는데 그때 그 유가족들께서 슬픔에 잠겨 있고 오열하는 것을 보면서
저분들의 어떤 슬픔도 함께 좀 위로받아야 되고 또 이 행사장에서 좀 녹여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가족들도 이번에는 좀 따로 모셔서 행사 안에서 그분들이 좀 위로받고 존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행사로 좀 기획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또 장소를 고민을 하다가 국립현충원에서도 한번 해보면 큰 의미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좀 장소를 좀 바꾸고 또 행사의 컨셉도 조금 이렇게 수정을 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스님께서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마음까지 내주신 게 결국 부처님의 자비 정신과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BBS 불교방송 홈페이지 그리고 유튜브 채널에서 호국영령 위령대제 검색하시면 지난 중계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스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희 BBS 불교방송과 군종특별교구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포교의 진심이라는 건데요. 그러네. 네, 스님께서 느끼시는 이 방송 포교의 중요성 뭔지 여쭙고 싶습니다. 동영상에 대한 그런 어떤 임팩트가 네.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방송 출연을 하고 나면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네. 신도님들이나 알고 지내는 분들이 스님 TV에서 봤다고 그만큼 이 방송의 어떤 역량은 정말 이거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불교 방송의 모든 프로그램들이 좀 이렇게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불교 방송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 또 불교 방송을 통해서 우리 군 불교가 또 군 포교가 더 활성화되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장병의 시간 라디오를 네. 통해서 또 네네. 소개하고 있고 또 호국영무사에서 수계식 있을 때마다 네.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알리고 있는데 앞으로도 BBS 불교방송 요거 외에도 어떠한 것들을 좀 노력을 더 기울여야 될까요, 선생님?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은 그 지난번에도 그 논산훈련소 네. 그 수계법회 하는 영상을 보시고 뉴스를 보시고 스님들이 전화가 많이 왔어요. 나도 하고 싶다. 어떤 원로위원 스님은 손수 기도를 붙이셔가지고 예. 그 기도금을 1,000만 원 만드셔가지고 그거를 BBS 불교 방송을 보고 이제 논산훈련소에 와서 수계식으로 회양하시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이 방송의 역할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요새 보면은 그 우리 군인들은 그 전후 개념이 강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전후 찾기 이런 프로그램 그런 것도 하면은 호응이 어떨까. 네. 저도 한 30년 전에 군 생활을 했는데 그때 저하고 함께 근무했던 군종병 네. 참 고생 많이 했거든요. 백령도에서 함께 했던 군종병 한번 지금 연락이 끊겼지만은 한번 이렇게 만나고 싶고 그렇습니다. 네, 사실 그 힘든 시간 전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전후 찾기 프로그램 너무 아이디어가 좋은데요, 스님. 네. 스님께서 처음으로 네. 나와주신다면은 한번 생각해보고 불러주시면 기꺼이 나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군종특별교구와 BBS 불교방송이 서로 연대하면서 부처님 법을 널리 알릴 수 있길 바라옵니다. 스님께서 이번에 7대 교구장을 맡으시면서 군 불자 장성 숫자가 굉장히 크게 늘었다고 들었어요. 제가 늘리게 한 건 아니고요. 원래 이제 있었는데 그분들이 샤이 불자였던 것 같습니다. 샤이 불자. 샤이 불자. 네. 나는 불자 장군입니다. 이렇게 좀 그 얘기를 안 하고 계시다가 이제 그걸 제가 이제 좀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좀 그 방법을 통해서 좀 이렇게 오픈하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수가 많이 늘죠. 한 100명, 110명 정도 그렇게 지금 불자 장군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휘관의 역할이 클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는 사실 간식을 먹기 위해서라도 종교시설을 찾았었는데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하면서 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장병들을 군법당에 부르기 위해서 어떤 지원을 해주실 생각이신가요, 스님? 예,
뭐 이제 초코파이가 잘 안 먹히는 그런 시대가 이제 왔습니다. 네. 왔는데 뭐 이미 저희는 그 전부터 우리 군승들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명상 지도라든지 또 딱딱한 법회가 아닌 병사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어떤 법회를 종단에서 아마 제일 선두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명상 법회를 사실 굉장히 오래 전부터 그렇게 이제 시도를 해 왔었고요. 병사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네. 그런 어떤 법회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계속 노력 중이고 또 저희들이 이제 그런 쪽으로 예산도 편성을 해서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장병들한테 현실적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장병 용사들 포교는 누가 뭐라고 해도 미래 한국 불교 발전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네. 그분들을 사실 불교로 안내하고 또 교육을 시키고 하시는 분들이 군승법사 분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군종 특별국에서는 이 군승들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좀 하고 계실까요? 우리 군승 1인이 한 달에 봐야 되는 법회가 많게는 30번이 넘는 경우도 있고, 네. 예. 그리고 뭐 그 법회뿐이 아니고 교육부터 시작해서 또 군의 참모 역할까지 해야 됩니다. 지휘관의 참모 역할도 해야 되고 또 법당 관리 주지로서 법당 관리 역할까지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1인당 그 해야 되는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또 법당이 350여 개가 되다 보니까 물론 포교사분들이 담당을 해주시지만 한 사람이 예하법당까지 2개, 3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업무가 어떻게 보면은 좀 과중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교구에서 군승 안거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 3박 4일 정도, 뭐 4박 5일 정도 그렇게 일정을 공식적으로 일정을 잡아서 안거 기간 동안에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 이제 어떤 포교의 노하우도 서로 좀 나누고 또 이제 서로 소통하는 그런 시간들을 또 개인적인 에너지를 좀 충전시키는 그런 시간들도 좀 가지고 있고 또 군승 수련회 이런 제도를 통해서 군승들에게 좀 활력을 좀 불어 넣어주는 그런 업무도 하고 네. 있습니다. 또 이제 무엇보다 행정 지원이 네네. 그분들한테는 뭐 제일 필요한 부분이고 재정 지원과 더불어 행정 지원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교 지원금 형태로 해서 교고지 부대나 전방 부대 네. 또 이제 어려움이 있는 좀 그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그런 부대에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포교 지원금을 보내주고 있고 또 행정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스님 그 군종 특별교구만으로는 군 포교를 활성화시키기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군승 법사님뿐만 아니라 불자들의 관심과 지원이 좀 필요할 텐데 어떻게 보시나요, 스님? 일단 종단 차원의 여러 가지 뭐 지원과 또 군종 교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제도적인 어떤 그 보완도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종회의원을 오래 했기 때문에 군종 교구에 관련된 제도 개선을 위해서 지금 또 종회에 요청을 할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또 이제 저희들의 힘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더라고요. 뭐 재정적인 지원도 그렇지만은 또 관심과 격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많은 만인 동참이라 그러죠. 네. 많은 동참도 좀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일들을 좀 BBS를 통해서 앞으로 좀 많이 좀 홍보도 하고 좀 알려냈으면 하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스님.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스님. 우리 군승법사로 지원을 하실 분들 어떻게 하면 지원을 할 수 있게 되는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이제 두 가지 자격을 취득을 해야 되는데요. 대학교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이 있어야 되고 장교로 임관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성직을 취득을 해야 됩니다. 우리 종단 같은 경우는 이제 스님 궤를 받아야 그 인정이 돼서 그 두 가지를 자격을 갖추고 그 다음에 임관 연령이 만 35세 미만이어야 임관이 가능합니다. 네. 만 35세 미만. 네. 네. 주변에
좋은 분들이 있으면은 네. 예, 소개시켜 주십시오. 추천을 좀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제가 적극적으로 네. 예, 잘 케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올해 군종특별교구에서 다양한 계획을 진행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우선 지난 4월에 아주 특별한 철부를 모셨다고요.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의 홍제사라는 절을 그동안 100만 원력 결집 불사로 지난 정무원장 스님 때부터 그렇게 이제 해왔는데 시작을 하고 나서 불사를 시작하고 나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코로나 시국이 돼서 공사 중단도 여러 차례 있었고 재정적인 어려움 또 여러 가지 또 공사가 지연이 되면서 그 모시기로 했던 부처님이나 또 원불이나 이런 기타 어떤 그 장엄 불사에도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기면서 제가 교구장으로 들어왔을 때는 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마무리를 잘 지으면서 예, 부처님을 좀 특별하게 모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내게 됐고요. 예, 계금보다는 네. 예, 철불로 철. 모셔서 군의 어떤 그 강인함의 상징과 더불어 또 육해공군의 상징 장비를 좀 녹이고 싶은 그런 마음에 예, 철불로 모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부처님을 모시려고 원을 세우면서 우연히 접한 그 이제 책이 있는데 네. 삼국을 통일한 신라의 통일의 대업을 완수한 문무대왕 있지 않습니까? 네네. 문무대왕께서 통일을 이루고 나서 이제 세상을 돌아보니까 그 오랜 시간 전쟁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고아도 발생하고 미망인도 발생하고 그런 사륙의 그런 피비린내 나는 사륙의 현장을 보시고 다시는 이 무기가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앞으로는 무기가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원을 세우시고 경주 외곽에 이제 좋은 터를 잡아서 그 터 밑에다가 땅을 파고 병사들의 병기와 또 투구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매장을 했답니다. 네. 매장을 하고 그 위에 이제 절을 지었는데 그 절 이름이 이제 무장사라는 절이었답니다. 네. 그 무장이 그 무장할 때 무장을 똑같이 쓰더라고요. 어.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절은 없어졌고 예. 무장사지 3층 석탑만 남아 있습니다. 네. 폐사지가 됐군요. 폐사지가 됐죠. 예. 이제 시간이 너무 오래 예, 지났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글을 보고 문무왕께서 이렇게 원을 세우셔서 병기가 필요 없는 세상을 발언하셨구나. 거기서 좀 힌트를 얻어가지고 네. 예, 저희도 이 계룡대 홍제사 부처님을 모실 때 그 삼군의 본부가 있는 곳이니까 삼군의 상징이 되는 그런 무기 또 장비 이런 것들을 좀 녹여서 무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한번 발언을 해야 되겠다. 예, 그렇게 해서 예, 모시게 됐습니다. 아주 특별한 의미가 네, 있는 곳이네요. 정말 상징적인 불사고 저희도 함께 마음을 모으겠습니다, 네네, 스님. 스님. 감사합니다. 그 밖에 스님, 올해 군종특별교구가 진행할 특별한 계획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이제 사실 이제 올해 좀 큰 행사가 큰 업무가 그 홍제사를 이제 그 낙성하고 예, 부처님을 봉부를 하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 미션이었습니다. 네. 그 미션은 이제 마무리를 잘 한 것 같고요. 이제 후반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해야 될 일이 대청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대청도요? 대청도. 예. 이제 백령도를 가기 전에 나오는 소청도, 대청도라는 부대가 섬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도 우리 군인들이 나가 있습니다. 대청도까지. 예, 예. 그 네. 대청도에 법당을 지금 하나 짓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는 너무 물자가 가지고 가기도 어렵고 또 거기서 어떤 공사를 하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듈러 주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아는 분 중에 그 남극의 세종기지 이런 데 이제 납품을 하는 모듈러 주택 납품을 하는 네네. 그런 불자 기업인이 있어서 네. 그분한테 그 모듈러 주택을 하나 시주를 받았습니다. 와. 그래서 이제 그 모듈러 주택을 여기서 다 만들어서 네. 배에다 싣고 대청도까지 가서 대청도에다 이제 앉히고 거기다 법당을 이제
꾸미는 그런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네. 후반기에는 대청도의 법당을 최초로 좀 짓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는 교회 성당은 다 있는데 거기도 이제 법당이 없어요. 그래서 병사들이 그 침상에 누워서 휴대폰으로 법회를 보고 있고 뭐 이런 이제 어려움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거기 이제 법당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BBS 불교방송 시절 인연을 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그 대청도 군법당 불사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군포교가, 군종특별교구가 이 전국 방방곡곡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찾아가고 있다는 거 모두 기억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스님,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군승법사님들께서 장병들과 동고동락하고 계실 텐데요. 군승법사 선배로서 또 군종특별교구장으로서 격려의 말씀을 전해주실까요? 열악하고 또 어렵고 힘든 곳에서 묵묵히 본인의 소임을 하고 있는 우리 후배 군승들에게 정말 경의를 표하고 고생스럽지만은 조금만 더 힘을 내서 부처님법 전하는 사명을 잘 수행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법당에 오는 장병 한 사람을 정말 소중하게 그렇게 따뜻하게 대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네. 네. 스님께서는 이제 청년 시절 이 군 불교와 인연을 맺어서 그 군승법사가 되셨고 포교 현장에서 힘쓰고 계신데 지금 또 이제 군종특별교구장으로서 군종특별교구를 이끌고 계십니다. 스님께 불교 또 군불교는 저희 프로그램 제목과도 맞닿아 있지만 어떤 인연이 있나요? 저는 이제 부친께서 군인이셨습니다. 네. 돌아가셨지만 부친께서 군인이셨고 또 이제 할머니하고의 어떤 인연으로 불교를 어릴 때부터 이렇게 접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사실 출가의 계기도 사실은 이 군과 함께 맺어졌습니다. 군승으로 가기 위한 출가를 처음에 선택을 했었기 때문에 그 저한테는 굉장히 군은 정말 오늘 제가 있게 한 그런 어떤 인연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린 시절 맺었던 그 불연이 지금 스님의 삶으로 이끄셨고 또 그게 후배 군승법사님들 또 장병분들 해외 파병 장병분들에게로까지 그게 가르침이 이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BBS 불교방송 또한 스님께 멋진 시절 인연으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앞으로 BBS 불교방송과 어떤 인연을 이어가고 싶으세요? BBS 방송하고 인연이 참 수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지금 이제 그 호국영역 위령대제를 이제 함께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논사훈련소의 어떤 이런 여러 가지 그 관련해서도 방송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군 포교도 중요하지만 우리 불교 방송의 이런 어떤 매체 보도, 언론 포교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함께 그런 좋은 인연이 되어서 그 불교를 알려내고 또 불교를 발전시키는 그런 어떤 도반이자 함께하는 그런 도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스님. 스님 앞으로도 많이 저희 이끌어 주십시오. 네. 네. 끝으로 우리 BBS 불교방송 가족분들입니다.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자주 하는 말 중에 부처님 법에는 오차는 없다. 하지만 시차는 있을 수 있다. 그런 말을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부처님 법이 인과법이고 인연법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좋은 일을 하면 좋은 과보를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나쁜 과보를 갖는 게 인과법입니다. 그래서 오차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인연이 되어야 어떤 결과가 맺어진다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인연법이라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절 인연도 그런 인연법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처님의 인가법과 인연법, 또 오차는 없다, 시차는 좀 있을 수 있다. 이것을 마음에 담고 그렇게 실천하고 생활하시면은 아마 모든 분들이 다 행복해지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스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스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BBS 불교방송 시절 인연 오늘 준비한 만남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특별한 시절 인연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